네, 안녕하세요. 사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 25차시고요. 오늘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되게 많던데요. 오늘은 단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의 삶과 문화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교과서는 78쪽부터 81쪽까지고요. 내용이 엄청 많아요. 이게 그냥 보는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뭔가 해야 되는 활동이 엄청 많더라고. 나라의 등장과 발전, 만주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가 전해지면서 농사기술이 발달하고 인구가 증가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 역사 속에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등장했죠. 고조선에서 생각해 볼 것은 당연히 환웅, 그죠? 환웅, 웅녀, 단군완검, 팔조법, 이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 백제 삼국시대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전성기 같은 경우에는 백제, 고구려, 신라 순서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광개토대왕 아들 장수왕이죠. 그리고 이제 광개토대왕은 만주 지역의 넓은 영토를 가졌다. 그리고 장수왕은 남쪽 지역을 좀 강조를 해서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겼죠. 백제 근초고왕, 신라 진흥왕.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한강 유역을 빼앗은 사람이죠. 약간 배신의 아이콘 느낌인데, 어쨌든 간에 한강 유역을 뺏은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죠. 그러면서 그 백제의 성왕이 관산성 맞나? 관산성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되죠.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통일한 왕은 무열왕 때 시작해서 문무왕 때 완성을 하죠. 그래서 문무왕이 나중에 죽어서 대왕릉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용이 되어서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피리가 전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죠.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대조영은 발해를 세웠습니다. 해동삼국이라고 불렸다는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시대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김대성이 큰 역할을 했죠. 고려입니다. 고려를 세운 후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발해의 유민을 받아들여 민족을 통합했습니다. 왕건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그 관심법에 등한 우리 그 궁예님도 알아야 되고, 궁예님은 후고구려를 세웠죠. 그리고 또 후백제를 세운 견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견훤은 자기 아들한테 쫓겨나서 왕건한테 투항했죠. 궁예는 관심법으로 사람을 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거란과 첫 번째 전쟁을 합니다. 거란과의 전쟁은 총 3차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서희가 말빨이 좋아서 거란 쪽한테 이제 그 외교술로 물리치고 강동 육주를 획득하죠. 2차 전쟁 말고 3차 전쟁에서 우리 강감찬이 활약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고려청자,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예술품. 그때 그 무슨 기법이야? 상감기법이라고 하죠. 상감기법. 상감마마 할 때 그 상감기법이에요. 고려의 8만 대장경은 몽고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만들어졌죠. 지금 현재는 합천 해인사에 있어요. 그 고려에는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뭐죠? 직제심체 요절이죠. 직제심체 요절이고요. 얘 지금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고, 원래 있던 곳은 청주 흥덕사입니다. 흥덕사에 원래 있었지만 프랑스인이 사갔죠. 돈 주고. 신흥 무인 세력은 이성계는 일부 신진사대부들과 함께 조선을 세웠어요. 신진사대부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누군가요?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권문세족이죠. 권문세족이고,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색, 요거 아닙니다. 이색, 정몽주,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그 신진사대부인데, 이색은 논외로 친다고 해도 정몽주는 조선을 세우는데 반대해서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냐면 이방원한테 죽임을 당하죠. 이방원은 이성계의 아들이죠. 결국 정도전이 이제 조선을 세우는데 어마어마한 큰 공을 세우게 되죠. 나중에 한양도 설계를 하고요. 세종은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과학기술, 문화, 국방 등에 크게 발전시켰다. 이때 세종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김종서 장군의 사군 육진이죠. 김종서의 사군 육진 정도, 그리고 장영실,
과학기술 발전에 노력했고, 그리고 신숙주의죠. 똑똑한 학사. 신숙주, 이 사람 뭐 나중에 배신의 아이콘이지만, 신숙주 하면 집현전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집현전. 이 정도 기억해줘.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은 이순신이 이끄는 수군의 활약, 곽재우, 이병 등의 노력으로 일본을 물리쳤다. 1592년이에요. 조선을 세운 지 200년 만에 전쟁이 일어났고, 이때 당시의 왕은 선조. 세기의 찌질이죠. 이제 이때 활약했던 사람은 아들이었던 광해, 그리고 뭐 권율 장군, 그죠? 그리고 이순신,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병자호란의 결과 청나라에 항복하고 많은 대신과 백성들이 청의 일지로 끌려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왕은 누구예요? 인조입니다. 인조는 인조 반정으로 광해를 쓰러뜨리고 나서 인조가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명나라에 대해서 뭐 사대를 지켜야 된다고 이상한 소리 하다가 청나라한테 두드러 맞죠.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어때요?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발이 묶여서 남한산성에 갇히죠. 남한산성에서 40일 동안 싸우다가 결국 포기하고 나와서 항복합니다. 어디서요? 삼전도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죠. 3번 절하고 뭐 9번 머리를 막 박고. 그래서 이때 인질로 끌려갔던 사람 2명 왕자 있었는데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문물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선으로 돌아오자마자 인조가 뭐 재떨이를 던졌대나 뭐랬대나 시름시름 앓다가 금방 죽었대요. 그래서 복림대군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을 이제 효종이라고 하죠. 자, 만주와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가 전해지면서 등장한 우리나라 역사 속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 그죠? 단군왕검 알아야 되고 홍익인간 알아야 되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운이 있잖아요. 고려가 몽골의 힘으로랜다. 미쳤납다.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만든 대장경. 합천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이죠. 8만 대장경이고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 수군을 이끌고 일본군에 크게 맞서 활약한 사람은 이순신이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이순신이 만들어 놓은 판옥선과 거북선을 가지고 한 번에 말아먹은 사람이 있죠. 7천량 해전에서 자살했던 원균이란 사람도 같이 세트로 기억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는 역사 뛰어오름 놀인데 지금 하기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이따가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선거 활동을 해보라고 했어요. 이것저것 하라는 활동이 많죠. 상황 제시. 지금은 2100년. 여러분들은 살아있겠지만 선생님은 죽었을 거예요. 세계가 통일되어 이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세계 지도자는 여러 나라가 돌아가면서 맡게 되는데 UN 같은 건가 봐요. 올해는 우리나라 차례래요. 타임머신이 개발되어 과거의 인물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와, 짱이다. 아래의 선거 방법에 따라 선거를 해봅시다. 학급에서는 세계 지도자 선거에 출마할 학생을 학교 자체의 선거 규정에 준수해 선정합니다. 세계 지도자 선거에 출마할 학생들이 선정되면 학생들은 아래 선거 후보자 중 한 명을 선택하고 아래에 있는 후보 아니면 선택할 수가 없대요. 만약에 뭐 달세뇨가 세종을 선택했다면 지금부터 학생 달세뇨는 세종이 됩니다. 우와, 나 세종대왕이야? 세종은 자신을 도울 친구들을 모아서 도우미 모듬을 구성할 수 있어요. 선거 공약은 반드시 선거 후보자가 남긴 세계적 업적에 근거하여 제시되어야 합니다. 역사적 업적에 근거하지 않은 공약은 제시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 세종은 세계 지도자가 된다면 5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세종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선거 유죄를 하고 투표로 세계 지도자를 선출하라고 했는데 뭐 주의사항은 득표수가 많은 인물이라고 해서 뭐 적은 인물보다 더 가치 있는 인물은 아니고 뭐 득표수가 후보자 제시한 공약과 선거 유세에 따른 학급 투표의 결과이므로 인물의 가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 세종이 졌다고 해서 세종이 뭐 누구보다 안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소리는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호,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역사 속의 인물들에 대해서 뭐 알고 있어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하나만 한번 해보죠. 하나만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은 이제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해서 백지를 하나 추가해서 여기다가 한번 해볼 건데 이제 공약을 써야 되겠죠. 뭐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뭐 학급에서 할 수도 있지만 뭐 저는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이 짱이지. 저 이제 공약을 써야 되겠죠. 공약은 뭐 이제 이 사람이 이룬 업적을 근거로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 선생님은 이제 뭐 옳다 그르다 이런 문제보다는 이순신이 한 업적을 기반으로 해서 선거 공약을 할 거예요. 저를 세계 지도자로 선출해 주신다면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저의 전투 경험을 살려서 우주 전쟁을 일으켜 비행선을 거북선 모양으로 만들고 점령할 수 있는 많은 우주를 점령할 것입니다. 식량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서 우주 식량을 약탈하고 우주에 많은 별은 아니겠지. 많은 곳에 별은 아니고 행성이지. 많은 행성에 별을 비롯한 많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뭐 이게 좋은 공약이다 나쁜 공약이다 이런 건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공약에 따라서 사람을 뽑아주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은 이제 이순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전투를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이순신에 대해서 이제 공약을 남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 이순신이 투표가 될지 선거 떨어질지 안 될지는 전 모르겠지만 고조선부터 조선 전기까지 나라의 건국과 주요 사건을 설명할 수 있다. 저는 설명할 수 있어요. 인물을 저는 설명할 수 있죠. 저는 선생님이니까요. 유산과 과학기술 저는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선생님이 제가 가르쳤거든요. 외침을 극복하는 외침이 뭐냐면 샤우팅 이렇게 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외적의 침략을 극복하는 과정이에요. 선생님도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죠.